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무선생입니다. 자, 오늘도 펩트론을 준비를 해봤고요. 자, 현재 8월 7일이고 5시 20분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 준비가 조금 늦었어요. 이제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요거 올라왔습니다. 자, 좀 중요한 내용이고 엄민용 리포트 이후에 이제 처음이죠. 그래서 하나증권 나왔습니다. 김선아 애널리스트가 쓴 이제 리포트인데 이거에 대해서 보고 분석하고 내용을 이해하고 우리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리고자 준비하느냐고 영상 준비가 좀 늦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이제 영상을 준비하는데 좀 많은 힘을 좀 썼어요. 그래서 좀 이제 오늘도 내용이 좀 중요할 것이다. 당연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도 장담하는데 이 내용을 다루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아무나 이제 아무 유튜버도 이 내용을 다루지 않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용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도 내용 중요하니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 내용을 이게 올려드린 게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제 쭉 올라가서 보시게 되면은 비만 치료제 넥스트 스텝, 장기 지속형 주사제, 이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 링크까지도 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링크도 있는데 여러 가지 그거를 보시면은 아무래도 쓰신 분이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있다 보니까 요거 보시면은 저보다는 좀 더 깊은 이해를 가진 분이 설명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내용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를 좀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여기를 다 다루려면은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좀 걸립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그 유튜브 영상도 한 1시간 정도 40분 정도 걸리는데 제가 그거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한다면은 차트도 보고 수급도 보고 다 해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요약을 해서 쉬운 내용들 먼저 위주로 우리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하나가 있을 거예요. 자, 공동개발 계약을 한 지가 꽤나 됐는데 왜 이렇게 본 계약은 지연이 되는 건가?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역시나 좀 다뤄봤는데 그 이유가 뭘까? 자,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다양한 제형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제조 방법. 제조 방법밖에 그 이유가 없다라고 여기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대형 그리고 제조 방법 여러 가지가 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얘네 같은 경우에 다 뭐 들어가는 고분자 말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용량은 어떤지 그 고분자를 이루고 있는 LA 그리고 GA 이런 것들은 어떤 비율을 어떻게 또 가져가는지 용매는 어떤 걸 쓰는지 그러니까 주사기의 형태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말 많이 난이도가 극악이다 라고 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무래도 다루는데 그리고 만드는 데에 따라서 시간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뿐만 아니라 옛날에 이제 주사기 같은 경우에는 9단계의 스텝을 거쳐서 투여가 가능한 정도로 투여 방법이 복잡했는데 그 과정에 부작용이 좀 발생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도 여기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9단계 투여, 앰플과 주사기 분리, 오염 우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최근에 우리 펩트론이 루프원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서 식약처랑 했던 게 무균 과정이었어요. 무균 과정. 그럼 당연히 이제 이런 과정을 리스크를 당연히 이제 지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 과정에서 시간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주사기의 형태까지 고안이 되었는데 그 문제는 그 주사기에 마이크로스피어를 적용할 수 있느냐였어요. 그 과정에서의 얘기를 하는 게 그리고 그 내용이 이렇게 이제 있는 건데 밑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그런 거를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제조 방법, 요소의 크기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를 잠깐 읽어보시게 되면은 제조 방법적 요소가 크기 때문에 대형 및 제조 방법, 로얄티 플러스 생산, 수익 구조 예상한다. 그러니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은 기술 이전 계약을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물질이나 영업 비밀에 관련된 로열티를 받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제조 요소가 크기 때문에 제조 사이트를 옮기기가 쉽지가 않다. 따라서 캐파가 충분하고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탁월하다면은 제조 영역 수익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얘네는 우리 펩트론 이제 이 릴리가 우리 펩트론한테 원하는 게 뭐냐면은 무한 확장이에요, 확장. 무슨 말이냐? 자, 이런 말씀을 저희가 드렸었죠. 지금 쓰고 있는 1공장이 있고, 옆에다가 이제 2공장을 지으려고 이게 하고 있고, 캐파 확장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릴리 전용 이산단에다가 3공장을 지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임상 2상은 그냥 건너뛸 수가 있고, 3상만 진행을 하면 되는 건데, 1상 그리고 이제 3상 바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이 일상은 지금 공장 1공장 여기서도 가능해요. 그래서 뭐 여기서 진행을 하면서 3공장 짓고 다시 3공장 짓고 3상을 진행하는 이런 과정으로 시간을 최대한 아끼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3상을 3공장에서 무조건 진행을 해야지만 상업용 물량, 생산 물량들까지도 여기서 임상용 그리고 상업용 이걸 다 같은 공장에서 생산을 해야지만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가 되지 않는다. 다시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아끼기 위해서는 3공장을 지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그렇다라는 말은 이제 이 3공장은 릴리 전용 공장이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공장을 대량 생산 이런 걸 맞추기가 정말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릴리는 요 3공장을 그대로 복제해가지고 미국이든 어디든 계속 복사 붙여넣기 공장을 지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로열티를 당연히 받아가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게 물질과 그에 수반되는 영업 비밀 등의 로열티를 지불한다. 여기 이제 써 있죠. 기술 이전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리고 몇 표 밑에 여기 카파가 충분하고 위치적으로 탁월하다면은 제조 용역 수익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로열티율은 API, 물질 특허, 기타 등등등 이렇게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로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지금 본 계약은 미뤄지고 있는데, 이 본 계약이 미뤄지고 있는 이유가 굉장히 타당하며 다른 기업들은 아무것도 만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펩트론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그 어려운 극악 난이도를 우리 펩트론이 해낸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무조건 기술 이전이며 다른 기업들은 넘볼 수도 없는 거라는 거죠. 일단 그런 얘기인데, 근데 그 어려운 거를 해낸 게 바로 또 펩트론이기도 합니다. 그 설명은 제가 이제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하여튼 근데 방금 이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렇다면은 얼마 정도 나올 것 같냐? 라고 이제 뭐 질문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좀 하는 거죠. 2030년도 약간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자, 여기 저 검색이 잘 안 돼가지고 제가 다시 검색을 해봤습니다. 자, 2030년도부터 로열티 수익, 그리고 제형 생산에 따른 제조 영역 수익을 따라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5에서 8%, 그리고 6에서 10% 써 있는 게, 일단은 여기 얘기하는 게 제네릭 경쟁 없이 경쟁이 할 일을 적용하지 않는다. 로열티 수익은 제형과 제조 방법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5에서 8%, 그리고 제조 용역 수익은 6에서 10%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 로열티 수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장기 지속형 주사제의 로열티를 이제 추정하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API의 특허가 만료되어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하고, 과거에 장기 지속형 이거 주사제 제품들이 판매량이 높았던 제품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로열티까지 꾸준하게 보여준 제품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 사례가, 그리고 이 로열티를 측정하는 것이 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여태까지 그런 제품들은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위에 이전의 제품들 같은 경우가 8% 정도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비만 치료제는 우리가 IPA, 이 혁명과도 같은 바이오 이제 혁신 중에 하나인데, 그중에 페트론의 기술이 릴리에게 독보적인 지위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좀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계약은 뭔가 달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도 역시나 우리 펩트론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8%? 좀 모자른데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이제 뭐 제네릭 이렇게 되면은 뭐 5% 이렇게 날아 떨어지긴 하는데, 여기서 또 따져봐야 할 게 생산 수익, 그리고 뭐 이제 로열티 이렇게 플러스하게 되면은 이제 뭐 지금 뭐 이것저것 따지게 되면은 우리 여러분들 조금 어렵고, 그리고 이제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2030년을 말씀드린다라고 했잖아요. 3조에서 5조억 원대의 터제파타이드의 월 1회 제형 관련 매출이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로열티 플러스 생산 수익까지 하게 되면은 3에서 5조 원, 이게 2030년 기준으로 나올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김선아 이 리포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틀린 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타당하고 충분히 잘 계산된 수치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수치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1조 이제 3에서 5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그리고 로열티 한다면은 거기다가 플러스 3개월 제한까지 나중에 더해지고, 또 나중에 PTAP에다가 그 다음에 최호일 대표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3년 동안 매년 한 개씩의 기술 이전 계약이 다른 빅파마와 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사실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은 내일이 MSCI가 있고, 그리고 릴리의 컨콜 오늘이죠. 오늘 9시 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일 주가 반영이 될 거라서 내일 변동성이 커질 것이야. 그럼 저는 오늘 약간의 매도, 많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10에서 25%, 그리고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은 조금 더 매도를 하시고, 변동성이 나와 그냥 올라가 버려. 그러면은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겁니다. 가다가 눌려요. 무조건 눌려요, 이거. 우리 이때처럼 무조건 기회 가져갈 수 있어요. 하지만 얘네가 장난질을 치든 뭐든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 예시를 보여드렸던 게 어제 이거잖아요. 우리 그 일라이 릴리의 주가잖아요.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때 릴리가 적자가 날 수가 없고, 얘네가 이 매출이 안 좋을 수가 없는데 하락을 했던 이유가 뭐라 그래요? 실망이다, 실망.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간다고? 지금 고점이었잖아요, 사실은. 고점이니까 저는 그냥 차익 시연이 나왔다라고 생각밖에 안 하고요.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이 나왔고, 선반영, 제로수멸 이런 개념으로 전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펩트론도 당연히 고점이에요. 지금 무조건 고점 부근, 그죠?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러면서 제가 불안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 하락 다이버전스, 이거 요거 그죠? 심지어 여기도 있어요. 최근에 이 4개의 고점이 전부 하락 다이버전스가 떴고, 지금도 하락 다이버전스가 떴어요. 그리고 다른 종목에서도 저는 이 하락 다이버전스가 뜨면은 우리 여러분들 조심합시다. 이게
제가 이 RSI는 하락 다이버전스, 상승 다이버전스, 이 다이버전스만 보려고 켜놓은 거예요. 제 경험상 90%의 적중률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 뜬 다음에 떨어지고 나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요. 다른 종목들도 다 그랬어요. 떴어. 자, 불안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보세요. 하지만 그때는 악재가 안 떴어. 하지만 악재가 뜨고 나서 급락을 해버리고 나서 왜 떨어졌어?를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결과가 나오고 이유를 알아. 이미 늦죠, 그죠? 그래서 이때도 똑같았어요. 저는 매수하란 말 못 드리고 하락 다이버전스가 떴습니다, 여러분들. 거래량이 없는 상승이기 때문에 좀 불안해요. 말씀드렸고 갑자기 카무로스 하한가, 그죠? 갑자기 최장염 뭐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도 어떤 변수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얘네가 분위기가 좋든 말든, 페트론이 지금 분위기가 나쁠 게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러든 말든 무조건 리스크 관리를 저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약간이에요. 약간 풀매도 하라는 소리가 절대 절대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예요? 더 간다는 소리잖아, 이거. 무조건 더 간다는 소리잖아요. 40만 원 그 이상 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져가시는데, 근데 일단은 단기적 리스크 관리, 투자는 대응이다. 그 대응이 실력이다.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대응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매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추후에는 우리 이때와 같이, 이때와 같이, 이때와 같이 기존과 동일하게 이때처럼 펩트론 매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타점이 나가고 또 소통방에서 매일같이 인증을 하는 것처럼 자, 4월 30일 볼까요, 오늘? 4월 30일 날 펩트론 1차 매수 좋아 보입니다. 그쵸? 그날이 여기에 여기 떨어진 날 마이너스 8%, 그리고 6월 4일 날 펩트론 여기 하한가 간 날 6월 4일 날 날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6월 4일이고 이렇게 죠? 그 다음 날 60일선 기준으로 매수를 들어갑시다. 6월 5일 똑같이 말씀을 드렸고 6월 30일 날 회장염, 그리고 저는 문제없다 매수, 이런 식으로 또 갈 거니까 지금 뭐 조급하게 막 이렇게 바라보실 필요는 없어요. 더 갈 건 분명하지만 조급하게 바라보시지 마시고 기회가 오면은 제가 함께 할 거고 그동안에는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이렇게 오늘 뭐 오리엔탈 정보 볼까요? 이거 완전 같죠, 그죠, 여러분들? 그냥 같죠. 뭐 다른 거 LB 세미콘 이런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시드 불리기 진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팩트론도 그렇고 다른 시장의 흐름에 맞게 진행을 우리가 대응을 잘해야 실력이라 그랬죠.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꼭 이런 다른 브리핑은 뭐 주무시기 전에 보셔도 되지만 이런 타점을 절대로 놓치지 말자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많이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이런 수익은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측 상단에 보여드리는 번호가 있어요. 여기다가 펩트론이라고 세 글자 저한테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든 소통방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런 거 함께 수익 볼 수 있게 소통하고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이제 원하는 게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많이 보시고 그리고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는 거 원하고 있습니다. 즉 채널 성장을 원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채널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꼭 이런 수익 많이 많이 챙겨 가시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아까 이거 설명드린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펩트론밖에 없다.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제가 좀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펩타이드, 요거로 좀 보실게요.
여기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장기 지속형 주사제 제형화,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이거 하나고, 그리고 플랫폼 스마트 대포시 핵심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써 있는 게 펩타이드를 API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LAI가 있어요. 이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쉽지만 어려운 게 대량 생산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PI 이걸로 이제 API로 한다 이렇게 좀 써 있는 건데, 이게 난이도가 굉장히 이제 극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이유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하려면은 마이크로스피어 분무 방식이 좋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 했었던 게, 이거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잘 하는 회사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펩트론이라는 거죠. 펩트론. 자, 무슨 말이냐? 여기를 잠깐 읽어볼게요. 펩타이드 결함 ADC 기술인 여기 펩젠이다. 모든 플랫폼이 펩타이드를 API로 한다. 그 중 핵심되는 기술이 스마트 대포 분무 드라이 방식을 이용한 마이크로 스피어 제조 플랫폼으로 호산의 API와 고분자를 녹이고 이 용매를 분무 건조 내에 초음파 노즐을 통해서 균일하게 분무한다. 예, 요거 무엇보다 대량 생산임에도 제조 제형성에 우수하여 스케일업이 용이한 것이 특징이다. 예, 요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펩트론은 애초에 이 대량 생산에 맞는 우수한 스케일업에 용이한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예전에 2024년도 이 최호일 대표님도 연구 단계에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비교적 쉬운데, 이건 이제 실제로 대량 생산으로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왜냐면 지금 일라이 릴리든 그리고 다른 회사들이든 어디든지 간에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확장력이 중요하며, 그리고 지금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은 어마무시한 경쟁이고 어마무시한 수요 폭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란 말씀을 드렸었죠. 공급 부족 때문에 위고비가 먼저 들어왔고 우리나라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릴리가 나중에 좀 들어온 건데, 하여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균일하게, 그리고 상품성이 좋아야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중요한데, 현재는 기술력과 확장력이 중요한데, 대량 생산의 기술력이 중요한데, 그거를 원하는 게 릴리가 우리한테 원하고 있는 거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것은 전 세계 어느 기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는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도 우리 최호일 대표가 자신 있게 되게 단호하게 얘기를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무한 확장, 복붙 이렇게 진행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생산 그리고 로열티, 매출 따지게 되면은 2030년에 3에서 5조 원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이랑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이랑은 따지게 보면 안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렇게 얘기하는 거,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리포트가 이전에 신한투자 엄민영 리포트, 이제 엄민영 이제 위원이 애널이 이제 리포트에서 말한 게 요거였어요. 요 포인트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제는 릴리와의 계약을 의심할 단계는 지났다. 요거 이후에 처음으로 나온 리포트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내용이 좀 좋아서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열광하고 분석하는 중에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좀 가지고 와봤고 오늘 설명을 좀 전달 드린 건데, 좀 너무나도 내용이 좀 방대해서 그거를 제가 요약을 하고 다시 최대한 쉽게 전달을 드리려고 많은 내용들이 좀 빠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소통방에다가 올려드렸고, 영상도 링크까지 이렇게 2개 다 업로드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다시 한 번 더 달아주시면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더 쉽게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댓글,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나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해야 될 건 쉽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오면은 잡아야 된다. 이게 끝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으로 진행될 기회, 타점, 이런 수익들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란 말씀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까먹으신 분들 저한테 이제 펩트론 그리고 맨날 말씀드리죠. 주력 종목 이런 거 까먹고 말고 남기셔가지고 수익 많이 많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분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